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37번째. 오늘은 물기운 사주팔자의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 시간까지 나무, 불, 흙, 쇠기운을 사주팔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 오늘은 오행 중에 마지막인 물기운의 사주팔자의 특징을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물기운의 형상. 항상 형상을, 사주를 풀 때 형상을 잘 머리에 그려야 사주가 잘 풀린다고 그랬죠. 자연으로 사주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물 하면은 큰 물, 임수, 해수, 큰 물, 작은 물은 개수, 자수를 뜻하죠. 그래서 이런 형상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잘 그려야 되고, 자, 물의 기운의 형상은 넓은 바다, 큰 호수의 모습, 임수, 해수다는 얘기죠. 홍수, 쓰나미의 모습, 큰 물이 왕하면 이렇게 된다. 홍수가 되고 쓰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수, 자수의 모습은 계곡수, 작은 내, 작은 천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물, 그 다음에 샘의 모습, 냉수, 또 안개, 이슬비, 소나기, 뭐 이런 쪽으로 형상을 그려보면 되겠네요. 자, 한번 형상을 보자고요. 자, 큰 물, 왼쪽에서 맨 위에 바다. 그죠? 큰 넓은 바다. 해수, 자수의 모습, 해수, 그 다음에 임수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오른쪽에 이 그림 보이죠? 홍수. 물이 임수가 넘쳐나면은, 과하면은 이렇게 홍수가 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쓰나미 보이시죠? 쓰나미. 너무, 사주가 물기운이 너무 강하면 쓰나미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정도의 강한 물이, 임수가 넘쳐날 때 이런다는 얘기죠. 그리고 호수의 모습, 이것도 임수의 모습이죠. 해수, 임수에서. 자, 개수의 모습은 이 계곡물 보이시죠? 계곡물. 그 다음에 냉수, 자수, 개수를 냉수 이렇게 뜻하고, 그 다음에 소낙비, 또 이슬비, 이런 게 개수, 자수. 우물물 보이시죠? 우물물. 그 다음에 안개도 개수, 자수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이 안개가 물이 햇빛을 받아서 증발하면서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연현상으로 잘 그리셔야 사주가 잘 보인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러면은 물기운의 특징. 자, 물이 왕하고 물기운으로 태어나신 분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런 성격들이 보편적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으며 폭넓은 마음, 넓은 지식이 있다. 자, 물로 태어나신 분들은 상당히 좀 바다 같다, 마음이 넓은 사람한테 바다 같다, 아니면 호수와 같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폭넓은 마음, 그 다음에 넓은 지식이 있다. 물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거를 지혜라고 뜻하죠. 그래서 지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달변가로 대중을 휘어잡는 기품이 있다. 사주에 물기운이 왕한 사주들 보면은 대부분 그 말을 잘해요. 언변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변가로 대중을 휘어잡는 기품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풍부한 유머와 재치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물이라는 거는 기계에 들어가는 윤활유하고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두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유머와 재치들이 항상 넘쳐나는 게 물기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넓다. 아까 폭넓은 마음이라고 했죠. 호수와 같다,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마음이 넓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큰 것보다 작은 것, 이런 실속 있는 것을 추구를 한다. 이거는 개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모험보다는 안정,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것도 개수, 작은 물에 해당되는 거고, 완벽주의자로 실패가 거의 드물다. 이런 게 작은 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물기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기운이 균형을 잃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너무 왕하면 모든 오행을 쓸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되고, 또 물이 말라버리면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막 같은 데 살기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런 현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팔자에 나무가 많으면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듯이 자식 욕심이 많고 자식이 많아서 고생하는 형상이라는 얘기죠. 자, 물로 태어나신 분 사주에 나무가 바로 식상이라는 얘기예요. 여자분한테 식상은 자식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자식 욕심이 많고 자식이 많아서 자기 힘은 적은데 나무가 많다고 하면 젖줄 애들이 많다 보니까 고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활인 구제업이 적격이다. 남한테 베푸는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불이 많으면 모두가 타버리는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기는 형국이 또 되고 재물을 잔뜩 지고 가는 형국으로 재물에 권역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물로 태어나신 분은 불이 재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불이 너무 많아버리면 전체가 물이 말라버리고 타버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재산이 날아가는 형국이 되고, 또 불이 많다 보면 물이 말라버리니까 힘이 적은데 재물을 잔뜩 지고 힘겹게 지고 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재물 권역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흙이 많으면 가뭄에 비가 적으니 곡식들이 갈증으로 죽어가는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흙이 많으면 물을 다 흡수해 버리니까 흡수해도 갈라 터진다는 얘기예요. 갈증. 그러니 흙이 너무 많다 보니 물이 줄어들면서 곡식들이 갈증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늘 몸이 아프고 질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흙은 여자분한테 배우자를 뜻하죠. 그래서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흙이 배우자라는 얘기예요. 흙이 나를 힘들게 한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부분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가 많으면 물이 불어 홍수가 나는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금생수 하게 되면 물이 많이 불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수가 나고, 또 금이라는 거는 물로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인성이라는 얘기예요. 인성. 그다음에 어머니. 그래서 인성이 쇠가 많으면 다른 어머니를 모셔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편 자식 덕이 약하다는 얘기는 인성이 많으면 관성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 덕이 없고 약하고, 그다음 자식은 식상이라는 얘기예요. 식상, 나무. 인성은 쇠라는 얘기예요. 쇠가 나무를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 덕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물이 많으면 물난리로 모두 휩쓸려가는 형국이니, 아까 그 쓰나미라든가 홍수 보셨죠? 그래서 고집, 아집이 많으면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면 인생 풍파, 부부운, 자식 묻어가니 독신이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물이 많은 거는 나무도 쓸어가고 불도 꺼버리고 흙도 쓸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만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인생 풍파가 되고 부부운 자식뿐만 아니라 육친떡이 떨어지니까 고독해진다는 얘기예요. 고독. 그리고 타인의 말을 듣지 않은 아집만 생겨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물기운의 건강을 한번 보자고요. 건강은, 자, 물은 신장, 방광, 생식기, 항문, 요도, 전립선, 뼈, 골수 이런 걸 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기운이 균형을 잃으면 이러한 신장, 방광, 생식기, 항문 등의 질병에 걸리기 쉬우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몸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또 그것이 발전하면 종양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그만큼 건강에 중요하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아셨죠? 자, 그러면 사주팔자를 보면서 물기운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자년, 을사월, 개축일, 개시에 태어나신 여자분 사주네요. 여자분 사주.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연간의 임수는 호수같이 큰 물, 자수는 작은 물, 을목은 작은 나무, 화초 이렇게 뜻하죠. 사화는 큰 불, 계수는 본인이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축토는 작은 흙, 계수는 작은 물이라고 그랬죠.
해수는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이렇게 형성되네요. 사주에 상당히 물기운이 많죠. 제법 많네요. 그죠? 육치는 한번 볼까요? 자, 임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 다음에 자수도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을목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사화는 내가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축토는 내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계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해수도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비견겁재가 많죠. 자, 사주 형상을 한번 살펴보고 강약을 보자고요. 본인이 작은 물로 태어났는데 4월에 태어났네요. 4월. 여름에 초여름이죠. 4월이. 사오미가 여름철이죠. 그래서 이거를 실령을 했다고 그러죠. 실령. 그 다음에 위태를 보니까 일지를 보니까 축토로 나를 극한오용으로 실지를 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론상으로는 사주가 약해져야 정상인데 이거는 이론일 뿐이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본인 계수인데 바로 옆에 시간을 보니까 작은 물이 나한테 힘을 보태네요. 자, 해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로 또 힘을 보탠다는 얘기죠. 사주가 상당히 강해졌네요. 상당히 힘을 받았다는 얘기죠. 또 영간에 큰 호수같이 물과 연지에 작은 물이 합쳐져서 여기도 큰 물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물을 막을 거는 을목, 사화, 축토밖에 없는데 이 축토를 한번 보자고요. 이 정도 계수계수 해수 합한 물 정도로 이 조그만 흙은 한 방에 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흙탕물이 됐네요. 흙탕물. 그러면 이 흙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이 물은 순식간에 사화를 덮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임자 이 큰 물도 합세를 해서 이 물을 덮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을 막아줄 거는 이 사화를 보호해줄 거는 작은 나무밖에 없는데 요걸로는 어림이 없죠. 간목이나 인목이 있더라도 좀 버거운 형상인데 순식간에 이 물들이 계수계수 해수와 임수와 자수가 합쳐져서 큰 물을 형성해서 이 나무는 떠내려가고 이 축토도 흙탕물이 되버다 보니까 이 불도 한 방에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각한 사주가 돼버렸네요. 순식간에. 이론은 실령 실질을 했지만은 이 큰 물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 작은 나무와 작은 흙을 쓸어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홍수란 거 아까 사진 보셨죠? 그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죠. 자, 이 분은 계수로 태어났지만은 임수보다 더 강한 물기운을 지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물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분 배우자운을 한번 보자고요. 여자분이시죠? 물로 태어나신 여자분의 배우자는 흙이에요. 흙. 여기 축토 흙 보이시죠? 그 다음에 무토 지장간 안에 사화 지장간 안에 무토 이렇게 흙이 있네요. 이 정도 흙은 이 정도 물, 이 어마어마한 홍수 같은 물이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흙탕물로. 그러니 배우자가 쓸려 내려가는 형상, 배우자가 없는 형상이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우자 덕이 매우 떨어진 사주고 또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무토, 기토, 축토. 그러다 보니 여러 남자와 이전이 되니 이별수가 있는 사주가 되고 그 다음에 개축이 이게 백호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운이 백호 또 이게 양인살이라는 얘기예요. 축토가 양인살은 배우자 운에서 칼을 들고 챙챙 싸우는 형국이다 보니까 부부가 싸우는 형국 이런 걸로 인해서 배우자 운이 매우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또 이분 성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브레이크죠. 요 안에 사화 안에 무토도 관으로서 이게 자동차로 치면 관인데 관이 이 많은 물에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브레이크가 없는 사주다 보니까 누가 이 사람을 맞이겠냐는 얘기예요. 천상천하 유화덕전. 그러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예민하고 날카롭고 차릿한 백호대사까지 있으니 상당히 성격이 강하고, 이 강한 성격으로 인해서 이 물이 흙을 다 쓸려 내려가니까 배우자운도 약할 뿐더러 이 을목은 식상으로서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자식운도 매우 약해진, 배우자와 자식과 이별수가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아무튼 개수지만 임수보다 더 강한 물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셨죠? 예, 다음 사주 한번 볼까요? 무신년 무오월 임술일 정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오행을 한번 볼까요? 연간의 무토는 큰 흙, 그 다음에 연지의 신금은 큰 쇠, 그 다음에 무토는 큰 흙이라고 그랬죠? 태장같이 큰 흙, 그 다음에 오화는 작은 불, 본인은 큰 물로 태어났네요. 우수같이 큰 물. 술토는 큰 흙, 태장같이 큰 흙, 정화는 작은 불, 미토도 작은 흙,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사주에 흙이 많죠. 흙이 불도 있고 쇠도 있고, 나무가 사주에 나와 있는 거 없고, 미토 안에 을목 조그만 거 있고, 나무가 적네요. 상당히 오행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육친을 한번 볼까요? 자, 무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신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무토는 편관이라고 그랬죠? 편관. 오화는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술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정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미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당히 사주에 편관, 정관의 흙기운인 관이 상당히 강한 사주가 됐네요. 강한 관이. 자, 그러면 사주의 형상, 사주의 강약을 한번 볼까요? 본인이 큰 물로 태어나기는 따라났어요. 물. 월치를 보니까 오화. 여름에 태어났네요. 사오미가 여름이라고 그랬죠. 실령을 했네요. 그리고 일지를 보니까 술토로 인해서 나를 극한 오행으로 실지를 했네요.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사주가 나를 극하는 오행인 흙이 상당히 많고,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내 힘을 빼가는 오행도 많고, 그래서 나를 도와준 오행이라고는 신금, 그 다음에 술토 안에 있는 지장 안에 있는 신금밖에 나를 도와준 오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신약한 사주. 그죠? 신약한 사주가 됐죠. 이 흙이 완전히 무대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불에 생을 받은 지그지그한 흙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물을 말리는 그런 현상이고, 사주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신금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움이 안 되네요. 이게 신금 안에 있는 임수도 불기운하고 흙기운에 말라버리다 보니까 매우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자, 그래서 이 신금이 오로지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으로 용신이 되겠네요. 용신이. 그리고 이 많은 흙들을 갖다가 설기를 해서 나한테 힘을 주니까 용신이 되고, 희신은 물도 희신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아까 사주에 흙이 많으면 어떻게 됐다 했죠? 이 물을 갖다 흡수해 버리고 증발시켜 버리니까 상당히 힘이 약해지고 병약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배우자덕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배우자는 여기서 어떤 거죠? 무토, 술토, 미토가 있네요. 상당히 흙이 많죠. 그리고 관들이 이렇게 줄비하고 정편관 혼잡이 되다 보니까 여러 남자와 인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일부 종사가 힘든 데다가
이 물이 이 불의 생을 받은 지글지글한 흙 때문에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흙들이 왼수 같다는 얘기예요. 흙이 나를 죽인다. 그래서 남자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다. 만나는 남자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를 만난다. 고통을 주는 남편을 만난다. 이런 사주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배우자덕이 떨어지고, 또 술토가 이게 부성인묘죠. 부성인묘. 그 다음에 미토가 상부살. 상당히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는 살도 있다는 얘기예요. 미술 팥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관살을 맞은 사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 그리고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건강, 생명에도 상당히 약점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임수의 제 성격을 제대로 못 내고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아셨죠? 자, 다음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을묘년 기축월 정유일 병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오행을 한번 볼까요? 오행을 연간의 을목은 작은 나무, 연지의 묘목도 작은 나무, 자, 월간의 기토는 작은 흙, 축토는 마찬가지 작은 흙, 본인은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일지의 유금은 작은 쇠, 그 다음에 시간의 병화는 큰 불, 진토는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큰 흙으로. 자, 상당히 오행은 골고루 있어 보이긴 하죠. 육친 한번 볼까요? 육친 계수가 내가 생해주는 오행 을목은 식신, 묘목도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기토는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축토 역시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유금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병화는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진토는 나를 극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편관, 정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의 강약, 형상을 한번 볼까요? 본인이 작은 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작은 물로 태어났는데 축월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흙으로 보면은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봐가지고 신령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일지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덕질을 했고, 그래서 이 흙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주가 약해질 것 같은데 이 사주는 약하지 않습니다. 축월에 태어났다는 거는 추운 겨울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추운 겨울. 겨울은 물의 계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축중에 계수도 있고 금생수를 받고 있고, 이 축토는 또 쇠를 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를 극하는 것보다. 진토도 나를 극하기보다는 더 진유합으로 붙어가지고 또 진토 안에 계수도 있고 상당히 쇠한테 힘을 주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강해진 사주다는 얘기예요. 약간 강해진 사주고, 조우적으로도 이 불이 상당히 좀 필요한 사주다는 얘기예요. 추운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이 나무들도 오돌오돌 떨고 있고 추운 소환 이후에 태어나서 쇠도 냉해져 있고 땅들도 얼어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불이 살아있어야 이 전체가 좀 따뜻한데, 큰 불이 있다 보니까 따뜻할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이 불이 강하지를 못해요. 왜? 이 계수는 안개로 작용해서 이 빛을 막고 있고, 밑에 진토는 축축한 흙이라는 얘기예요. 축축한 흙. 물을 품은 흙이다 보니까 여기에 화생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빛을 잃고, 또
나무의 생조를 받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멀리 떨어져 있고, 물론 진토 안에 을목이 있지만은 요거는 추운 겨울에 다 젖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생화가 아니라 목국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젖은 나무 불에 떼줘봐야 연기만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조가 됐든 업부가 됐든 이 불이 살아야 되는데, 얼뜻 보기에는 이 불이 강한 것 같지만 불이 이 설기, 그 다음에 때감 부족으로 인해서 강하지가 못해서 문제가 된 사주가 됐어요. 이 빛만 있는, 이렇게 만져보면 온도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불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용신은 약하지만 이 불이 되고, 또 이 불을 좀 키워줘야 될 나무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나무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자, 이 사주가 재물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물복이. 선생님, 저는 왜 재물복이 없나요? 하고 왔는데, 이 불이 건재하다 보면 물로 태어난 사람한테 불이 재물이란 얘기예요. 재물떡이 있어야 되는데 큰 불이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설기를 당하고 땔감이 없다 보니까 불이 건재하지 못하다 보니까 재물복이 없고, 그래서 이 사주는 재물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계유일주가 상당히 센스가 있고 재주가 있는 그런 일주예요. 섬세함, 예리함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에 보면 도화살 보이시죠? 묘목, 유금. 여기에 지지에 도화살이 강하면은 천간에 있는 을목이나 계수, 이것도 자수, 묘목으로 봐서 이것도 도화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도화성이 강하고, 도화는 예 기술의 발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주는 상당히 화개살도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진토, 축토 이에 발달하다 보면 천간에 있는 흙도 이것도 화개살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화개살은 마찬가지로 예 기능, 전문 직종, 쟁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도화살, 또 여기 보면 양인살이죠. 이게 양인살. 양인살은 도구를 가지고 하면은 잘할 수 있는 손재주가 있는 사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거 도화살, 화개살, 그 다음에 양인살 이런 걸로 인해서 예술적이라든가 기능적인 요소로 또 손재주로 가야 발전이 있는 사주인데, 이 사주가 어떻게 갔냐? 이 사주가 웹 디자인을 오래 했어요. 그럴 때는 안정을 가졌는데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망했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쫓아가지고. 재물은 이렇게 약하는데. 그래서 망하고 다시 실내 인테리어업을 갖다가 또 3년 정도를 하다가 또 주식에 손을 대가지고 망했다는 얘기예요. 이 웹 디자인이라든가 실내 인테리어 할 때는 이런 기능이 발달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제법 돈도 벌었지만은 거꾸로 주식 투자 이런 재물을 쫓아가다 보니까 모든 게 재물을 잃어버린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재물을 쫓기보다 이렇게 자신의 전문성, 예 기능적으로 따라가면은 재물은 자연 따라오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을사년, 갑신월, 임자일, 기요시에 태어나신 여자분, 권명이시죠? 자,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연간의 을목은 작은 나무, 연지의 사화는 큰 불이네요. 큰 불. 자, 월간의 간목은 큰 나무, 월지의 신금은 큰 쇠, 본인도 큰 물로 태어났네. 호수같이 큰 물. 자수는 작은 물, 기토는 작은 흙, 유금은 작은 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물기운이 좀 제법 있죠. 쇠기운도 좀 있고, 명목상으로는 오행이 좀 골고루 갖춰진 걸로 보입니다. 자, 육친을 볼까요? 자, 을목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사화는 내가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간목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신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자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기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 다음에 유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겁재, 편인정인이 상당히 좀 있고 식신상과도 좀 있네요. 자, 사주의 강약 형상을 한번 볼까요? 본인이 자체가 큰 물로 태어났어요. 근데 월지를 보니까 가을, 초가을에 태어났네요. 신금, 나를 생해주는 오행, 신유술은 가을이죠.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계절을 만났으니 등령을 했네요. 등령. 또 일지를 보니까 자수로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어서 득지까지 했네요. 그리고 사주를 보니까 나를 도와준 오행이 요금도 있다니. 요금, 자수, 신금, 또 신금 안에 있는 임수까지 이렇게 힘을 보태주고 있고, 내 힘을 빼간 오행은 사화, 을목, 간목, 기토인데, 먼저 시간의 기토를 보면은 나를 극한다기보다도 유금을 좀 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힘을 주다 보니까 요런 힘을 받아버린 임수가 상당히 금생수도 있고 신금 안에 임수까지 포함해서 물이 상당하게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호수같이, 아니 호수라겠다. 홍수가 진 것 같이 상당히 물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 옆에 있는 기토는 얘를 생안이라고 힘을 빠지지만은 임수 이 큰 물이 합세해서 밀어버리니까 이 기토가 흙탕물까지 돼버리네요. 흙탕물. 힘이 하나도 없이 쓸려가고. 자, 죽어라고 이 나무들이 이 많은 물을 갖다가 뽑아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젖어버렸다는 얘기죠. 또 둥둥 떠내려가고 홍수에 젖어버리고 떠내려가고. 그러면 이 사화는 어떻게 되나요? 이 나무가 죽어라고 힘을 받아가지고 뽑아내가지고 젖어버렸는데 이 나무를 불에다 던져주면은 불이 잘 탈까요? 젖은 나무 불에다가 던져줘봐야 연기만 난다는 얘기예요. 연기만 나고 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목국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불이 너무 이 많은 물을 갖다가 먹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신합이 형성이 돼버리네요. 합. 이 나무가 땔감으로 제대로 작용하면은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신합이 형성이 안 되는데, 여기 오히려 젖은 나무가 나를 극하는다 보니까 사신합으로 가서 이 무죄사주나 마찬가지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불이 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주가 전체적으로 불이 꺼지다 보니까 냉해지고 물이 더욱 판을 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 여자분이시죠? 관을 한번 보자고요. 기토, 아까 이게 흙탕물 돼버렸다 했죠? 유금이 생하다가 힘이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신금 안에 무토, 그 다음에 사화 안에 무토도 있지만은 이 물에 다 쓸려갔다는 얘기예요. 정평관 혼잡에다가 흙이 약하다 보니까 부분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됐어요. 그리고 이 관들이 자동차를 치면 브레이크라고 그랬죠. 브레이크가 고장나다 보니까 얘를, 이 임수를 통제할 아무 오행도 없다는 얘기예요. 흙이 다 사라져 버리니. 토국수를 해줘야 이게 통제가 되는데 통제할 게 없다 보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격도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일지를 보니까 양인살이네요. 양인살. 양인살은 부부궁에 양인살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강한 사주에 부분이 약할 때는 부부 상쟁이라고 그랬죠. 칼을 들고 챙챙 싸우는 그런 양인살로 작용해서 부분이 안 좋고, 또 팥살까지 있네요. 시지하고 팥살, 깨어진다는 살. 그래서 자식하고도 배우자하고도 인연이 약한 사주고, 이 나무는 뭐죠? 자식. 이게 용신은 용신이에요. 유일하게 힘을 빼주느라고 기진맥진했지만 용신인데, 자식이 용신이어서 자식 덕이 있다? 아니죠. 지를 봐야죠. 햇빛을 못 보니 젖어 있고, 이 많은 물에 떠내려가고, 이 흙들이라도 건지하게 있으면 여기다 뿌리라도 제대로 내려서 어떻게 건지하겠는데 건지할 수가 없어요. 많은 물에 떠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덕도 약한 사주죠. 이 팥살, 자유 팥살이 자식궁하고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물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브레이크가 약하다 보니까 천상천하 유화적동이 되면서 부부운과 자식운이 약해진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사주팔자의 물기운을 가진 사주팔자의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도움 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